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저녁 8시 뉴스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김현우의 취조라는 프로그램을 모바일 24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뭐 세트도 좀 처음 보는 거고 이 취조가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취조가 취재원과의 조용한 대화의 약자에서 취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을 매주 모셔서 그분의 좀 개인을 조명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 있으면 그분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취조를 여러분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드릴 텐데 오늘 처음 저희가 모신 손님은 뭐 이분이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마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하면 바로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네. 저희가 오늘 첫 순서여가지고요. 네. 네,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직 처음 하는 거라서 네. 아마 오늘 지부장님께서 네.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이 또 앞으로 그럴까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도 책임감 갖고 그럼 열심히 해보도록 달라질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크게요. 이제 오늘 이제 모신 분의 개인적으로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여쭤보고 나머지 좀 이어서 천천히 로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창진 지부장님이 저는 깜짝 놀란 게 1971년생이세요. 네. 저도 깜짝 놀라겠네요. 네. 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제 또래이신 줄 알았는데. 좋게 봐주셔서 네네. 고맙습니다. 제 79년생이거든요. 그러신가요? 네, 네. 너무 동안이신데요? 저는 한 89년생으로 봤는데. 40대 아저씨들이 뒤에서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게 네. 올바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저는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으로서 네.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고 또 노동자로서 제 업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한 승무원으로서 계속 네. 일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비행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책을 내서 네네 들었습니다. 제목이 책도 플라이백인가요? 네, 플라이백입니다. 그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네. 좀 얼마 전에도 좀 몸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병처럼 네. 그 사건 이후에 생긴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함께 가야 될 것 같고 네.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이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일부 좀 세트를 네. 이렇게 취조실 분위기를 내려고 이렇게 꾸몄는데요. 너무 긴장이 되네요. 제가 땅콩향 이후에 갔던 검찰도 생각나고. 검찰 수사 받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참고인 수사를 받으셨던 네. 건가요? 참고인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서웠죠. 무서웠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권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네. 당시에 변호인의 조력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혼자 가서 음. 상황 진술을 7시간씩 하다 보니까 저도 뭐 2차례 이제 가서 하게 됐었는데 한밤중에 불려가서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좀 겁나고 무서웠었죠. 참고인인데 그냥 한밤중에 오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그 사건이 워낙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그렇죠. 많은 검사들 또 조사관들이 직접 집으로 오기도 하고 메시지, 뭐 전화 이런 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당장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식의 이제 뉘앙스다 보니까 문외한인 이제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네. 저희가 그 좀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게 좀 죄송하긴 한데 네. 많이 떠오르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편안하게 그때를 잊으시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승무원인이 원래 꿈이셨나요? 솔직히 꿈은 아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네. 막상 해보니까 저랑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많은 것에 호기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그 세계 곳곳을 그 당시만 해도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직접 가서 직접 보고 그 문화를 체험한다는 게 참 좋았고 나중에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일종의 뭐 봉사라고 할까 제가 손길을 줘서 그분들이 편안해지고 하는 그런 게 저랑 잘 맞아서 한동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입사가 언제시죠? 몇 년 되신 거죠, 승무원이? 꼭 얘기해야 되나요? 네. 1996년도 제가 대학 4학년 때 입사를 했습니다. 96년이면 지금 네. 24년. 네, 24년 이제 되고 가고 있습니다. 네. 베테랑 승무원이신데 네. 여러 곳을 가셨을 거잖아요, 세계. 네. 어디가 가장 정말 딱 한 군데 추천해 줄 수 있다면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뭐
어딜 가나 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 좋아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나는 건 제가 첫 비행으로 프랑스 파리를 갔었는데 그 파리라는 여행지가 책으로만 보다가 막상 갔을 때 느꼈던 그 감흥이 항상 남아 있어서 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24년 동안 이 일을 하셨는데 승무원을 쭉 하시면서 그러니까 땅콩해양 사건이 있기 전까지를 좀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정말 승무원이 나의 천직이다. 내가 정말 나한테 꼭 몸에 맞는 옷 같이 잘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정말 저한테는 잘 맞는 옷이었다라는 일종의 환상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고객분들하고 만나는 게 참 좋았고 많은 이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고 저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사명감도 있었고 또 뭐 작게는 회사 내에서 뭐 VIP 담당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후배들한테 아 선배님 참 멋있다. 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잠시 착각을 하다가 땅콩향 이후에 아 이게 아니구나를 다시 깨닫게 됐죠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승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제가 뭐 듣기에도 좀 승승장구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잠깐 이제 회사 안에 이제 VIP를 모신다는 건 사실 아무나한테 맡기진 않잖아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은 사원한테 맡기는 게 모든 회사의 관례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 조금 승진도 좀 빠르셨죠. 네. 제가 입사해서 한 9년 차에 6년 차에 진급을 이제 사무장으로 해서 계속 이제 사무장 직급으로 다녔죠. 그리고 이제 한 비행기를 리딩하는 역할을 계속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일을 이제 사랑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나의 좀 천직이다,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2014년 겨울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 순간까지도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오너 일가와 갈등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뭐 커리어라 그럴까요? 경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는 없어지고 그냥 너는 나약한 그 노동자, 내가 고용한 피고용인일 뿐이다라는 관계로 이제 정립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또 다시 생각하게 됐죠. 아, 이 사회의 냉엄함도 보게 됐고 아, 그만큼 이 노동자의 삶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2014년 이제 그 땅콩해양 사건 전까지만 해도 정말 즐겁게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 참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요. 근데 평범한 직장인이 그 하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안은 이제 뒤바뀐 느낌보다는 나락으로 이제 추락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뭐 추락할 때는 정말 날개가 없이 끊임없이 추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있는 이상에는 그 결국에는 그 그라운드라는 바닥이라는 게 있는 거 바닥에 도달하고 나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생각이 생겼고 뭐 저 나름대로 자각하는 사회에 대한 자각 또 저 자신에 대한 자각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그 사건을 어떤 불행이나 불운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쩌면 나에게 뭐 아픈 기억이었고 사건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다시 눈뜰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또 계기도 됐다라고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말씀하시니까 이 위안이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성찰을 할 수 있기까지는 참 지난 5년은 박창진 지부장님 말고는 사실 누구도 섣불리 이야기 좀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1년 반은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혹한 상황에 많이 놓였었고요. 끊임없는 일들이 이어졌고 끊임없이 제가 저 자신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저 자신에 대한 또 이 일에 대한 명제를 해결하고 나서부터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이제 또 다른 혼돈이 왔고 그 과정에서 제가 나만이라도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다음 사람들 나와 같은 피해라든지 사회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치이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사회에 또 나왔을 때는 그 용기를 내는 과정이 또 힘들었고 또 그 용기를 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의심의 눈초리라든지 또 감시라든지 또 사회적인 2차 가해라든지 이런 걸 당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근데 이 4년, 5년을 제가 잘 버텼고 그걸 증명해냈기 때문에
또 이런 치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의 의지가 잘 발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저의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또 이런 상황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4년 겨울에 그 사건이 딱 터졌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일었고 정말 어떻게 재벌 총수의 딸이 비행기를 공항에서 돌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사실 당시만 해도 이제 박창진 지부장님과 당시 있던 승무원에 대한 굉장히 이제 동정 여론이 네. 많았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혼자 이제 극복하셔야 했던 그 힘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좀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의 뭐 경우가 비슷한데 네. 저같이 이제 도드라지게 어떤 공익 제보라 그럴까요? 네. 혹은 사건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반짝 그 호기심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문제 해결에 관여해서는 우리 사회 구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저같이 이제 권력의 상위에 있는 분과 권력 하위에 있는 사람의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들은 많은 권력과 돈 또 뭐 배경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오롯이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명의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생존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 속에서 그러면 왜 너는 끝까지 버텼냐라고 하면 단순한 명제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건만 보자면 제 잘못은 없었고 이것은 네. 또 이게 불 꺼지고 났을 때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건 우리 사회 구조 시스템이 정말 잘못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뭐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땅콩 회항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실 때는 박창진이라는 사람을 참 좋게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럴 정도의 이제 착각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지금 와서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와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있는데 그게 땅콩 해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분이 했던 행동은 우리가 뭐 지금 많이 말하고 있는 선진 국가로 가고 있고 잘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회귀했구나. 구조나 시스템을 되돌려놨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그와 못지않게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권력 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누군가가 그 거대한 조종관을 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조종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돌려 하면 돌릴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울분이 모두 국민들에게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작고 크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사회에 이제 갑질이 만연해 있는 이 문화, 그리고 누군가는 억눌려야 된다는 그걸 또 표현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희 뭐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것 같고 박창진이가 괜찮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 공감이 네.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조금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이제 전하면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상대방 가해자가 권력이 있는 경우엔 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엔 피해자가 오히려 조금 더 나중에는 더 피해자가 되고 더 숨어 살아야 하고 반대로 가해자는 권력의 그늘에서 오히려 조금 더 사람들과 관심이 멀어지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가해자에 더 관심을 갖고 가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가해나 그 사건의 본질, 이게 왜 범죄인지, 이 범죄에 일어난 배경이라든지 본질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가해자는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는 의도가 없거든요. 그냥 당할 뿐인 거죠. 근데 순수함을 요구한다든지 또 예를 들자면 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제 사건이 나자마자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박창진 찌라시라는 게 전 국민에게 이제 그렇죠. SNS를 통해서 퍼진다든지 그게 이제 제가 재판한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이 이미지 훼손이 상대편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악의적으로 퍼뜨린 집단이 있었고 그게 또 심지어는 저 같이 있던 내부 동료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아까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좀 지나 보면 이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으니까
아 이때가 내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느낀 결정적인 순간 이런 건 어떤 거였어요? 요 근래 이제 저에게 가해를 했던 분들의 많은 이제 폭언과 폭행들의 동영상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제가 뭐 사건 당시에 있으면서 그걸 녹화를 할 수도 없고 녹음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여성이 어떻게 너 같은 남성을 강압적으로 폭행을 뭐 하고 때리느냐. 폭언을 했냐라는 걸 증명을 하라고 얘기를 할 그 때. 수사 당국에서. 그렇죠. 또 재판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음, 또 음. 그분은 뭐 12명이나 되는 중요한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격자들이 당시에는 입을 처음에 다물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한다는 게 참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회로 나왔을 때는 사회에서 이제 벌어지는 2차 가해들 어떤 게 있나요, 이 차가?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뭐 앵커님도 땅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박창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이 땅콩 사무장이라고 한다는 그 일반 말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놀림거리로 변해 있다라는 거. 나는 극명한 이 치열한 현실의 일인데 그들에게는 호기심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도 2차 가해가 되기도 하고 직장 내로 들어왔을 때는 네. 직장인 또 노동자로 사는 이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예를 들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무시나 그 존엄함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행동이나 말들 또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는 또 불이익들 예를 들자면 뭐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휘적으로 하라 그랬고 더 이상 이 사람이 한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저 같은 이제 또 표면화된 사람들이 대놓고 항의를 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걸 잘 알고 식사를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주는데 남은 식사를 먹기도 하고 하는데 승객들이 남은 식사들 약간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개밥 열어봤더니 개밥 같아요. 강아지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네. 이 소스와 막 밥이나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죠. 지부장님 식사가 네. 그걸 누가 준비한 건데요? 같은 동료가 이제 그렇게 갖다 주는 일부러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라고 뭐 단정 짓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일반 승객한테 최소한 나가는 식사가 그렇게 나가진 않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싶으면 그렇게 안 갖다 주겠죠. 근데 뭐 두 가지일 수도 있겠죠.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고의가 아니라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뭐 별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대충 주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데워지지 않는 식사를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참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내부에서 뭐 끊임없이 이제 사소한 실수나 어떤 뭐 조그마한 뭐 평범한 일도 그냥 밥을 먹었다도 많이 처먹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블라인드나 이제 올라온다든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미지 훼손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와서 묻더라고요. 너 정말 이러고 다니니? 너 많이 변했구나. 뭐 이런 그게 이제 사실처럼 바뀌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질이 훼손되고 사건은 없어지고 피해자 사람에 대한 어떤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런 식의 이제 논거만 남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지지나 어떤 뭐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버텨내기가 참 힘들었고 포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유혹에 수시로 빠지게 됐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입장이지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지부장님은 원래 이제 사무장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뭐 비교하면 이제 부장 정도로 보면 될까요? 부장이었다가 관리자였죠. 관리자였다가 이제 평사원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친했던 동료들도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자꾸 감시하는 것 같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시선들이 사실 이런 직장 생활 더군다나 이제 승무원 분들은 좀 일종의 단체 생활을 하는데 폐쇄 공간에서 그렇죠.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되죠. 그 시선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셨나요? 근데 제 마음에 의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죠?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니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2차 가해라든지 시스템이 잘못 굴러가고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거나 지게 되면 이걸 수긍하는 자의 입장에 가게 되고 그게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게는 저희 회사 내에서 많은 다른 후배들이 똑같은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맥시멈이 있었는데 그게 2018년 이제 제가 3월에 이제 수술을 종양이 좀 크게 나서 이제 수술할 때 까지 이제 이걸로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지금의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그때 종양은 병원에서는 왜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네. 예, 갑자기 이제 그렇게 커지는 경우는 목에 있던 종양이 갑자기 네. 생긴 거예요? 없었던 거죠. 뭐 약간 스트레스 네. 같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 음, 그날 이후로 참 지금까지 버티셨다는 게 저도 같은 뭐 제가 그런 경험을 같이 해보지 못했지만 하시면 안 되죠. 네네 아니 정말 그 회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렇게 했던 이제 대한항공에서 좀 최근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일단 조영호 회장님이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네네. 또 그 전에는 주주들의 음, 힘으로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일도 있었는데 음, 지금 대한항공이라고 하면 지부장님한테 좀 떠오르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아직도 사랑하는 곳, 아, 사랑하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뭐 지금 고인이 되신 회장님과 관련해서는 많은 인터뷰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묻는데 그러시죠. 제가 여태까지 지금 뭐 걸어온 길은 어떤 개인이나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 싸움을 걸거나 비난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아니고 이 구조의 문제 또 어떤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마치 비난의 상대인 것처럼 비춰진 것이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인간으로서 한 분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의를 표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내부에서 뭐 그런 평도 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문화의 혁신적인 어떤 노동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주주와 노동자의 힘으로 그 사내 이사직을 불신임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이제 뭐 그게 갑자기 제가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일이고 그걸 했던 이유는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되고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가장 무엇인가 봤을 때 경영의 행태라는 거죠. 구시대적인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뭐 서비스업의 최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가 배제되어 있는 경영 방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부 노동자들의 고통과 착취 그게 극명하게 대한항공 땅콩해양 사건으로 또 저를 통해서 표면화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직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왜 사랑?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또 직원연대 이제 노조라는 이제 또 하나 이제 회사 하나 이제 기존 노조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거기 지금 지부장이신데 지금 노조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가 직원은 한 2만 명 있는데 저희 네. 노조에는 이제 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 노조는 몇 분이 계신 거예요? 나머지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다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있던 분들이 네. 한 분, 두 분 이렇게 넘어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숫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 건가요? 아쉽게도 이제 숫자는 초기 시작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있는 상태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노조를 한다는 게 뭐 독립운동하는 만큼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실감을 하고 있는 편이고 뭐 이 또한 똑같은 얘기지만 이 사회가 좀 많이 구조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또 탄압을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벌어지는 일들이긴 하나 이 내부의 건전한 이제 견제 역할을 하는 목소리를 소수이긴 하지만 낼 수 있는 자들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어떤 정화라는 게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저희가 했던 그 주주권 행사라든지 이런 일들로 일어났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수라는 숫자에 이제 집착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철학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조하면은 그냥 권익을 대변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노조라는 이 작은 집단을 통해서
사회의 또 다른 어떤 한 부분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게 나가서 뭐 연대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활동도 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도 역할도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 문화라는 게 단지 뭐 우리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또 뭐 유명한 학자들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같이 행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조 활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열심히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연설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끊겨지 소리.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작년 겨울이었죠. 그때 이제 대한항공 직원분들 이제 여름에 여름에 그러니까 가면 이게 쓰시고 그때 네. 한참 이제 총수일가 좀 뭐 횡령 그때 뭐 배임. 폭언 배임 나왔을 때 그때는 그럼 좀 노조원들이 좀 늘어났다가 네. 언제부터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막상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사찰을 하러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랬죠. 그 명단이 네네. 이제 인터넷을 통해 처음에는 블라인드라는 앱을 통해서 박정진 또 뭐 김누구 같이 활동한다더라 라는 근데 식으로 올라오기 그걸 시작했고 어떻게 다 알죠? 가면 쓰고 있는데 보면 아나요? 글쎄 그게 참 신기하네요. 좋은 카메라를 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그 인사 노무 관련되신 분들이 총 출동이 돼서 감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 회사 내부에서 받게 되는 그 불이익들, 노사 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이제 공론의 장으로 갔을 때 사회 정의가 노동자 편을 잘 안 들거든요. 저도 뭐 지금 회사하고 있는 다툼들에 다 패소를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을 먹게 되고 자꾸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게 있는데 뭐 제가 지난 5년간 잘 버텨왔던 것처럼 또 버텨나가고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면 많은 동료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럼 기존에 있는 회사 노조와 지금 이제 직원연대 새로 만드신 이 노조의 관계는 좀 어떤가요? 아 좋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뭐 뭐 지부장님 그쪽을 한번 아. 취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부장님은- 않을까. 아 저는 좋다고 생각. 같은 노동자가 편이 어디 있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직원연대 노조와 지금 회사와는 지금 어떻게 교섭을 한다든지 따로 이런 대화가 좀 있나요? 현재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복수 노조가 허용이 돼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 단체 뭐 주 교섭 단체는 기존 회사가 노조. 다수 노조를 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맹점을 이용해서 조금 무시당하고 있는 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영호 회장님 얘기를 아까 잠깐 해주셨지만 조영호 회장님 뭐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조영호 회장님이 이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던 날 그때는 좀 심경이 어떠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뭐 어떤 신문 한 컷에 웃는 모습만 나왔는데 그때 정말 30초도 안 되는 순간 그 사진을 위해서 잠깐 웃었던 장면이 이제 표출됐던 거고 그날 저녁에 좀 잠을 못 이루었던 것 같아요. 뭐 그날 밤뿐만이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심하게 많이 이제 디프레스 되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는 땅콩 해양 때도 제가 이제 조연아 당시 이제 경영자의 부사장님. 부사장님과 뭐 그 제 오너 일가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비행기 돌릴 수 없다. 또 이렇게 승무원을 내릴 수 없다. 이미 출발했다 등에 했지만 그분들의 그 오만함으로 이제 사태가 커져서 땅콩 해양 사건이 크게 된 것처럼 지난 5년간 저는 이제 회사를 상대로 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이렇게 가다가는 당신들 경영조차도 위태할 수 있다라는 많은 충고를 했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드렸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개인의 소유물 정도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만이 이제 그 결과로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랑하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이제 망가져가고 망가진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게 참 참담했고 과연 앞으로 이걸 개선하고 바꿔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명제 때문에 참 그 씁쓸한 기분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조은태 사장에게 이제 경영권이 물려질 건지 뭐 최근 뭐 사실 어떻게 주주 뭐 총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어떻게 밝힐지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이제 사랑하는 회사가 앞으로는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대한항공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제 소망은 네. 더 이상 이제 이런 좋은 충고들을 거부하시지 마시고 변화의 계기로 삼아서 그 다음에 발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데 현재 상황까지 보자면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암담하지 않나,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나. 그 이제 단면이 나왔던 것이 저희가 이제 사내 이사가 불신이 많이 통과되는 순간 바로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진칼이라는 지주사의 이제 이사기 때문에 계속 경영을 관여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 과정을 볼 때 이분들이 정말 근본적인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그걸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현재 좀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일이 있은 후에 뭐 조현아 씨나 그쪽 충수 일가분한테 직접적으로 사과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한테 이제 사과를 받은 적은 없고 네. 다른 분들이 많은 이제 다른 분들은 누구죠? 다른 많은 이제 악플러 분들이 저에게 사과를- 조만간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을 험한 걱정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일을 지금도 굉장히 사랑하시고 지금 그래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참 묻어나시는데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계획이세요? 정말 장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매일매일 내가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조금 약간 가볍게 했지만 그 슬픔, 그 어려움, 아픔을 다 얘기한다고 해서 공감을 하시지 못할 거기 때문에 조금 유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전히 이제 제 환경은 저와 같은 아마 입장에 있는 많은 그 피해자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겠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 제가 한번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물리적인 죽음은 아니었지만 죽임을 당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어쩌면 저런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명제가 있는 상황에 이르를 때까지 저 자신을 또 희생하기도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예. 그게 묘하게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한항공은 정년이 몇 살까지죠? 60세입니다. 60세요? 네. 그럼 뭐 아직 계속 나이에 집착을 많이 아니 하시는 이게 제 말은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니실 수 있나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끝까지 네. 저도 계속 다니실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라면 지부장님한테 사랑을 한번 꽃피워 보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떠나서 네. 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승무원 박창진이 아닌 인간 박창진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계획, 꿈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아까 소개도 하신 것처럼 연예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공론화된 사람이 됐고 또 그걸 통해서 일종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선한 입장에서 선한 이제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고 저라는 사람이 또 저러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낼 수 있고 그 용기가 우리 사회의 변화 또 개인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에서 많이 쓰고 싶고 그래서 뭐 요새는 뭐 많은 인터뷰나 강연을 마다하지 않고 제가 몸이 많이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부장님도 평범한 시민,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아니 부잘것없죠. 지금 저희와 비슷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정말 투사처럼 비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자리에 서게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가 좀 지부장님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투사로 만든 책임이 누군가에겐 있을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다시 지부장님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네. 그렇게 좋아하는 직업 또 이렇게 사랑하는 회사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 순간 그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대로 참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취조에 이렇게 첫 손님으로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첫 손님으로 오셨는데 저희 세트나 이런 거에 좀 평가 좀 해주시면 어떠세요? 괜찮은가요? 본 분위기 나게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분위기요? 네. 아, 취조를요? 네. 너무, 꽃을 좀 든다든지, 꽃이요? 조명을 좀 밝게 하신다든지, 너무 이제 아니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성 앵커로 바꾸신다면 여성 앵커를 제가 좀 첫회했는데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 네. 제가 좀 과한 농담을 한 것 아닙니다, 같아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아까 끝에 말씀하신 사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네. 저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